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그 SEC에서 그 S&P의 그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낮춘 그 연구원을 잡아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도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개월 이평선이 깨진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22년 파월이 계속 금리를 더 악화시키면서 빠졌다. 이때도 보세요. MACD 오실레이터 깨졌는데 이때처럼 될까,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저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다 분석을 해보고 안녕하세요. 체슬리 구독자 여러분, 체슬리 투자자문의 우리 고객 여러분, 그리고 인턴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을 또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을 해서 많이 걱정들 하실 것 같아서, 네, 오늘 오전에 축구하고요. 축구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미국 시장이 지금처럼 빠졌을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축구하면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인재잖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 있는데요. 2022년에 있었던 페드가 지금 투자하지 마, 물가 잡아야 되니까, 기업이나 개인 소비,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예, 그러면서 금리 올리면서 주가를 빠뜨렸던 때가 2022년에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었고요. 2020년 코로나 약세장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약세장이었었죠. 그것도 하나의 코로나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한 약세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하락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하락도 여러 가지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세 가지가 베어마켓에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시클리컬 약세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우리가 무서워하는 구조적 약세장, 스트럭처럴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락장인지 모르고 좀 항상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큰 약세장, 2008년과 같은, 또는 닷컴 버블 부러졌을 때와 같은 약세장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세장의 이 세 가지 종류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 약세장하고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하고 그걸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고요. 보통 약세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 구조적 약세장으로 인해서 이 혹독한 경기 침체, 그다음에 뭐 이 코로나 때문에도 경기 침체 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경기 침체가 아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주 시장이 세게 부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뭔 소리야, 뭐 대공황 때 주가 많이 빠졌잖아. 맞습니다. 대공황 정도 돼야 많이 빠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재고 사이클에 의한 그런 시클리컬 베어 마켓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약세장은, 그 구조적인 문제,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약세장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려야 다음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데, 이 이벤트가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벤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2022년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이벤트면, 제롬 파월이 처음에 22년 3월 달에 우리 이제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22년 1, 2, 3월 달에 시장이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처음에 22년도 하반기에 물가가 계속 쭉 올라가니까, 물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제롬 파월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니까 금리 인상 이런 거 아직은 신경 안 써요. 어젯밤에는 트럼프 그 대통령이 제롬 파월이 이제 정치 그만하고 금리 내려야지 했더니 금리 안 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대로 시장에서는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지금 수상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롬 파월이 그때 오판했었죠. 아니요, 일시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금리를 안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21년 연말까지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때 S&P 500의 PER이 23배까지 갔었었죠.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니까요. 그렇게 갔다가 22년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릴 조짐이 나오니까 뭐 안 올린다더니 뭐 올려 하면서 이제 시장이 1차 하락을 합니다. 자, 1차 하락을 하는데 시장은 그동안에 2000년 이후로부터 보면 금리 인상을 시작했었던 2004년 6월 달부터 그때 그린스펀 있을 때 16번의 금리 인상을 했었죠. 17번인가? 예, 근데 다 25bp씩 0.25씩 그렇게 인상을 했었거든요. 2004년 6월부터 2008년 한 6월인가 8월까지. 예, 그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다 예측을 하는 거죠. 아, 그래 다음에도 25bp, 25bp는 뭐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단계를 똑같이 이번처럼 한 5.25 수준까지 5.25, 5.5까지 그 금리를 올리는데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다 보니까 시장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요. 미국 시장은 2006년 하반기부터 이제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쓰면서 재정 지출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GDP가 2004, 5, 6, 7년까지 10% 이상 GDP가 10% 이상 계속 상승을 했고요. 2007년도에는 14.2%까지 그렇게 GDP 상승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마치 금리를 올렸는데 23년, 24년도에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또 엄청나게 질러댔잖아요. 빅테크들이 돈 쓰고 또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도 단기채 계속 찍어서 돈 쓰고 네, 그러면서 미국 예외주의, 미국 익셉셔널리즘이 있으면서 미국 주식이 좋았다면 그때 2006년, 7년에는 중국이 2008년 8월 8일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6년, 7년, 특히 2007년도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계속 좋았었죠. 그래서 그때는 브릭스, 차이나 시대, 이제는 중국 시대, 브릭스 이러면서 닷컴 버블 후유증을 한 7년 겪고 있는 미국보다는 이제는 중국이야.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제일 많이 팔린 펀드가 중국이 있으니까 앞으로 중국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랬던 펀드가 제일 많이 팔렸었죠.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장의 주식 시장의 역사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때는 중국, 이번에는 고금리 상황에서 그때는 중국 스토리, 이번에는 M7을 중심으로 한 미국 예외주의 자 있었는데 2007년에서 이제 2008년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때는 이 서프라임 관련해 가지고 이 월가에서 너무 이 파생 상품으로 장난질을 많이 쳐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으로 막 또 떼돈을 벌었던 IB들이 그 뭐 CDS, CDO 막 이런 거 만들어냈던 그 월가의 여자 부사장 이런 사람들은 막 천재로 와 정말 대단하다 막. 근데 그 돈들이 어디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품을 팔아먹어 가지고 만들어진 수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다 아시다시피 베어 스턴스부터 리만까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 서프라임과 관련된 그 장난칠 쳐놨던 그 수많은 파생 상품이 싸그리 이제 싹 정리가 돼야 말 그대로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그 2008년에 하락장이 구조적 약세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008년 10월 말, 우리는 2008년 10월 말이고 미국은 2009년 2월 말, 그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3월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게 구조적 약세장이었었던 거고요.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은 2022년도에 파월이 만들어낸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근데 2022년에는 2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1, 2, 3월 달에 베이비 스텝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50bp 빅 스텝. 그러더니 그 다음에 뭐야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또 4번이나 때리죠. 빵빵빵빵 때리면서 그래서 7월에서 8월 초까지는 이 정도면 이제 다 빠진 거 아닌가 하면서 반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그러죠. 화난 교장 선생님처럼
제발 좀 조용히 하고 공부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은 물가 잡아야 된다니까 왜 벌써부터 금리 인상 이런 걸 끝났다고 생각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이 9월, 10월 달에 다시 박살납니다. 그죠? 자, 그게 사람이 만들어낸 이벤트 약세장은 지금이 최악인가 아니면 아이씨 뭐야 더한 어떤 악재의 이제 크기가 점점 더 getting bigger, 네, 더 커지는가 아니면 이제는 어, getting stronger 아니면 getting weaker 뭐 해가지고 이제는 좀 약해지는가, 예, 거기 변곡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 변곡점에서 시장은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멈추고 그 다음에도 금리는 올리긴 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있어서 가시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멈추겠구나. 금리 인상 나중에 어느 정도에는 멈추겠구나. 그리고 그 파월이 그 힌트를 줬잖아요. 뭐라고 힌트를 줬었죠?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페드의 고금리 정책이 물가를 잡는데 작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런 약간 이제 그동안에 호기시했다면 약간 비둘기적인 너비시한 발언을 딱 할 때부터 시장이 막 힘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벤트 약세장 중에 사람이 만들어낸 이벤트 약세장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에서는 옛날에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지금 나스닥 차트에서 참 많은 이 주식시장에 등락이 있는데 이 길게 이렇게 보면요 결국 우상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재밌습니다. 주식으로 이 돈을 뭐 벌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요런 정도의 조정, 뭐 23, 24년 내내 올랐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연봉으로 보면 23년도에 나스닥은 43%나 올랐어요. S&P 500은 23, 24년 동안에 24, 25 뭐 이런 식으로 20 그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은 무려 43 그리고 28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자, 이런 거 결국은 우상향이에요. 결국은 우상향인데 여기서 또 보시듯이 연봉상의 5년 이평선 5년 이평선에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죠? 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5년 이평선 근처 가면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는데 이 5년 이평선에서 왜 못 사죠? 22년 연말에 이 5년 이평선 살짝 깨졌거든요. 1921이 5년 이평선이었는데 그때 22년 연말이 1466이었습니다. 15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왜 못 샀죠? 1088까지 갔었는데 왜냐면 7천 간다는 두려움 때문에 7천이 어디죠? 네, 여기입니다. 여기. 이까지? 아니 근데 지금 여기 그동안에 보시면 5년 이평선에서 살짝 이 코로나 때도 깨졌다가 빠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 7천 여기 이까지. 근데 왜 이까지 빠진다고 하냐면 그 전에 쭉 보시면 네, 요게 지금 보면 20년 이평선이거든요. 20년 이평선. 제가 한 번씩 투자하실 때 그 10년 이평선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죠. 요 22년 요때도 10년 이평선을 딱 그려놓으면 좋습니다. 네, 10년 이평선까지 빠져주면 너무 감사하죠. 자, 근데 자 과거에 보세요. 2008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적 약세장,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깨졌었던 구조적 약세장. 그러니까 구조적 약세장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하면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지금 보면 또 구조적 약세장이 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을 좀 말씀드렸던 게 이 병원, 저희가 요즘 최슬리 정형외과가 된 것 같아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 의사분들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의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식하시는 분 중에 진짜 찐으로 하시는 분 중에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왜 잘하냐? 의사분들이 늘 하는 게 뭐예요? 진단이잖아요, 진단. 이 사람이 지금 허리가 아프거나 이 사람이 가슴이 아프거나 소화불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부과에서는 피부가 이상하다든지 원인이 뭐지?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하고 이러니까 처방을 하잖아요. 처방 또는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진단, 처방과 시술. 그래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요렇게 하면 되구나.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른 처방.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주식이라는 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그리고 책을 200권 제 친구 중에 책 200권 읽고 참 좀 안 좋게 된 친구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한 명은 500권 읽었다 그러고 한 명은 200권 읽었다 그러는데 둘 다 주식으로 좀 안 좋아요. 둘 다 거의 뭐 상당히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둘 다 이제 파산을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돈을 버는 실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책이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벤자민 그레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이 지금 나온 지가 지금 80년, 네, 80년 이렇게 되고 우라카미 교니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런 책도 50년이 넘어서요. 지금 시장하고 안 맞아요. 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옛날에 보면 이제 복싱 뭐 엄청 좋아했지 않습니까? 타이슨 그 전에 레너드랑 해글러 나왔던 그런 시절. 근데 지금 복싱 안 보잖아요, 사람들. 지금은 복싱이 아니라 복싱에 주짓수에다가 유도와 태권도가 다 그리고 킥복싱까지 다 합쳐진 UFC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우리 제일저축 오비 모임 하는데 한 분이 시장을 못 따라가서 엄청 고생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뭐 매니저가 쪽팔리게 퀀트 분석을 하고 있고 참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아유 유도나 태권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UFC 시장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시장 못 이기고 있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계 군단들이 지금 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지금은 기계들이 하고 있어요. 그 기계들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기계들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우리 AI도 다 데이터 게더링 해가지고 누가 더 빠르게 그 데이터를 AI 가속기 쓰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그러고 매매하는데 텔레가 아니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지금 그 바둑에 큰 역사가 있었던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데 이 우리가 사람이 막 이 어떤 직관 뭐 이런 걸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콘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AI 기계 군단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 도태됩니다. 그 우리 업계가 그렇게 해서 뭐 한 8조 하다가 2천억, 3조 하다가 1,600억 이런 식으로 펀드 다 뺏기고 쪼그라드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제가 봤을 때 딱 그래요. 옛날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우리 IMF 때 뭐 이럴 때 국민들의 희망이었는데 근데 박찬호 선수가 나중에 한화 왔다가 은퇴하잖아요. 박지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업계에 보면 옛날에 내가 왕년에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막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되죠. 음. 이 5년 이평선 이런 거 근처에 왔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사는 건데 좀 더 빠지면 여기서 이제 뭐 5년 이평선 근처에서는 그냥 있는 돈 저는 다 사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요때처럼 요만큼 더 빠지면 어떡할 건데 더 빠져도 금방 회복돼요. 금방. 그 다음 해보세요. 그 다음에 44% 올랐잖아요. 뭐 필반 지수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필반 지수 이때 22년도에 47%까지 빠졌었어요. 요 꼬리 달렸을 때. 네, 요 꼬리가 언제 달렸습니까? 22년 10월 달에 나왔던 꼬리잖아요. 그러고 마이너스 35.8, 마이너스 거의 36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5% 올랐어요. 65%. 지금 5년 이평 깨졌네요.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고객분한테도 필반 지수의 대표 기업들 어제나
그저께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공격 앞으로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객분들한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 채슬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어, 먼저 이번 하락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신호, 저의 그 인지 편향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채슬리 AI를 만들었잖아요. 채슬리 AI에서는 분명히 3월 딱 시작하면서 나스닥 조심하라라고 신호가 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축구하는 내내 한 90%는 내가 그 신호를 이렇게 나의 인간적인 그런 단점을 방지하려고 만들어 놓고도 그 만든 지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이번에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역시 이제는 AI가 더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노하우에다가 플러스 AI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훨씬 나았는데 이번에 결국은 AI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이번에 AI 이런 시도가 나왔으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미국 계좌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자문을 해드리는 고객분들한테는 조금만 더 좀 기다려 보시죠라든가 위험 관리를 좀 했다가 지금 이렇게 이틀 연속 S&P 500이 이틀 연속 10% 이상 빠지면 그러면 거기서 아까 기술적 지표도 그렇고 여기서는 진짜 매수 또 강력하게 매수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초기 대응이 또 미진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축구하러 가면서도 축구라도 안 하면 계속 그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2시간 공이라도 차고 오면서 머릿속은 몸은 막 운동장에서 뛰어다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이 지금이 언제랑 비슷한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좀 좋은 영감을 받아서 빨리 가서 회사에서 이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5년 이평선이 깨졌을 때 그것도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에서는 뭐라고요? 대응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필반 지수가 39.35% 빠졌어요. 고점 대비. 거의 40%. 이렇게 40% 빠지면 저는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보거든요. 선을 그어 보면서 그 사이에 기술적인 발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3,540이면 3,597이면 21년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21년 가격으로. 4년 전 가격으로. 얼마나 땡큐입니까? 그리고 이게 5년 이평이잖아요. 5년 평균이잖아요. 5년 평균. 5년 평균 가격으로 사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이 반도체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이럴 때 사는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생각했던 이벤트 드리븐 요 22년도처럼 계속 추가적으로 페드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관세 금리를 올리면서 주가가 빠졌다면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틀 전에 발표한 그 관세는 이거 뭐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게 그게 최악의 그 관세를 보여준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그 트럼프가 그 사이에 지금 4월 5일하고 4월 9일 상호간세 매기는 그 사이에 빨리 협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베트남하고 뭔 얘기를 했는지 베트남하고 뭐 얘기가 잘 돼서 베트남은 무관세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룰루레몬이 그저께만 하더라도 목요일 날 마이너스 14% 빠졌었어요 장중에. 그리고 이렇게 양봉이 나긴 했는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시초까지 더 빠졌어요. 마이너스 4.95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플러스 3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플러스 6.3까지도 가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사람이 야기한 이런 이벤트 드리븐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금 룰루레몬처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룰루레몬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이 두 번의 하락은 그 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빠졌다면 이 두 번의 하락은 관세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지금 3월 마지막 주하고 4월 첫째 주. 그러면 요 3월 달에 관세가 약간 안 될 수도 있다 했을 때 350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밤에 230에서 350이면 120, 와, 여기서 이제 350을 가면 120에 올라가는데 230에서 120이면 50% 넘게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이 저점 잡는 걸 잘 노려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이 막 나오는 얘기에 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번 하락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적 지표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는 김에 지금 룰루레몬이 지난 7월 말하고 8월 달에 이 RSI가 30 이하로 이렇게 풍덩 두 번 잠겼을 때 이번에도 풍덩 두 번 잠겼잖아요. 풍덩 두 번이 왜 잠겼냐? 7월 말에 그때 한번 빠지고 8월 초에 요때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면서 풍덩 두 번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쭉 회복하잖아요. 쭉 회복하는데 어디까지 회복을 할 거냐? 네, 그런 부분에서 이때 226이 420까지 갔었으니까 몇 개월 걸렸어요. 한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얼마나 돈을 벌 이런 기회를 준 겁니까?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얘기한 말 중에 지금은 돈 벌 기회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돈 벌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여기서 손절 같은 거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과거의 이벤트 드리븐 22년도에 요때는 계속 베이비 스텝으로 할 것처럼 요 3월 달에 하면서 25bp 인상하자마자 바로 주가 올라갔다가 아니야 뭔 소리야 우리 이번에 50bp 75bp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박살났대잖아요. 요때를 제가 FRB 기준금리까지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22년도에 제 머릿속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그죠? 25bp 올리면서 25bp 이제 악재는 나왔어. 금리 올릴 거야 때문에 미리 선방은영 하면서 이렇게 쭉 빠졌다가 금리 딱 올리니까 그죠? 네, 금리 딱 올리는 순간 이제 악재는 나와서 하면서 반등이 들어가죠. 근데 4월달부터 얘기가 이번에 50bp 그 다음에 그때 어디 연원 총대는 지금 당장 바로 100bp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이 설마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최근 20년 동안에나. 그런데 뭐야 50bp 그 다음에 75 75 75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잭슨홀 미팅 때 이 정도 올렸으니까 이제 다 올린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앞전에 2018년도에 2.5까지 올렸었으니까. 그래서 요 정도 올리면 이제 다 올렸다라고 저도 생각한 거죠. 그런데 잭슨홀 미팅 때 아니야, 뭔 소리야. 아직 한참 멀었어 하면서 75, 75 두 번 더 때렸어요, 또. 그렇게 시장이 예상한 거 못지않게 됐을 때, 그럴 때 항상 보면 시장은 더 빠지는 거거든요. 사람에 의한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에서 뭔가 더 getting worse 했을 때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또 사람이 만들어낸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 보여드릴게요.